기나긴 소송으로 제대로 된 상승을 하지 못한 리플 XRP. 이제는 그 소송의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송 역시도 리플의 완전한 승리로 끝날 거라는 믿음. 그 핵심은 이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크립토피아입니다. 금일 브리핑 시작해 볼게요. 먼저 대장인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체크해 봐야겠죠. 많이 하락했었던 비트코인이 다시금 회복세를 보여주면서 한화 1억 전후 가격을 보여주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들 또한 투자자들의 심리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골드만삭스의 헤지펀드 고객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하거든요. 골드만삭스의 아시아 태평양 디지털 자산 책임자가 비트코인 상장 지수 펀드 ETF 승인으로 회사 고객들 사이에서 다시 관심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고객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직접 밝혔는데, 관심을 보이는 고객들은 골드만삭스의 현재 주요 고객층인 전통적인 헤지 펀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들은 투기적인 예측이나 수익률 제고, 헤지 목적으로 암호화폐 파생 상품을 이용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관심의 원동력은 ETF와 다가오는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겠죠. 여기서 4월 중 발생되는 반감기는 채굴 보상을 절반으로 줄여 현재 보상인 6.25 BTC에서 3.125 BTC로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반감기에 대해서 살펴보면 보이시는 표는 반감기 시기에 따른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2012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8,000% 이상 급등했고, 2016년 반감기 이후에는 1,400%, 2020년 반감기 이후에는 700%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말은 즉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면 예외 없이 반드시 상승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정적인 기회가 온다는 소리이고, 또한 반감기를 거듭할수록 반감기로 인한 상승률이 점점 둔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 시즌에 더욱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더불어 반감기 외에도 트레이딩에서 블록체인 혁신에 이르기까지 골드만삭스의 암호화폐 시장 참여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적 수용을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은행의 적극적인 자세와 고객의 관심 증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중요한 순간을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상승장에는 미 대선이 껴있어서 이것 또한 크게 주목할 만한 핵심 포인트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그에 대한 흐름으로 이번 연도에 미 대통령 후보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최근에 비트코인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거든요. 케네디가 말한 멘트를 들어보면 암호화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최고의 해지입니다. 암호화폐는 일반 미국인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동시에 돈 인쇄를 이용해 부를 억만장자들의 과도 정치로 이전하는 독점 은행 시스템과 정부로부터 통제권을 빼앗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유와 같다는 점에 동의하신다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그 비전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암호화폐를 극찬하고 있고, 더불어서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을 상품이 아닌 통화로 취급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이미 일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없애고 디지털 자산으로 미국 달러를 지원한다는 약속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는 미 대통령 후보조차 점점 더 암호화폐를 미 달러와 동일선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정통적인 금융시장과 정치적 흐름, 그리고 다가오는 반감기 등을 포함해 현재 시장은 긍정적인 흐름이 넘쳐나기 때문에 시장의 꾸준한 우상향을 기분 좋게 기대하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리플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이런 시장의 강세 예측에 힘입어 리플 XRP도 상승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 현실적인 상승 예측으로 XRP가 1.2달러, 약 80% 이상 급등할 수 있다고 예측해서 체크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근거를 좀 살펴보면 지난 9개월 동안 XRP의 3일 캔들 패턴에서 독특한 W 파동이 출현했다는 게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형태 자체가 상승 전 랠리 단계에서 관찰된 역사적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근거로 XRP가 약 1.2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더욱 장기적으로 나아가면 2017년에 관찰된 패턴과 20일 및 50일 기간에 걸친 XRP의 현재 이동 평균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2017년 시장에서 목격한 것과 유사한 갑작스럽고 공격적인 급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XRP의 이번 강세 시즌의 최종 목표는 27달러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 11월까지 예상하는 XRP의 가격 상승 분석으로서 물론 이렇게까지 급등하는 건 어려울 수 있겠으나, 그동안 말씀드렸듯 다양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XRP의 가격 상승을 예측하고 있으니 이 점은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단순한 차트 분석뿐 아니라 시장 투자자들의 자금 흐름 또한 XRP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일단 전체 디지털 자산 투자 상품은 총 9억 4,200만 달러로 주간 기록적인 유출을 기록했고, 이는 7주간 총 123억 달러의 기록적인 유입에 이어 첫 유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한 미국의 새로운 ETF 발행자들은 미화 11억 달러의 자금 유입을 기록했고, 이는 지난주 기존 그레이스케일의 상당한 미화 20억 달러 유출을 부분적으로 상쇄했다고도 볼 수 있죠. 이런 가운데 대장인 비트코인은 주간 9억 400만 달러의 유출을 보였지만, 반대로 XRP는 약 120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비트는 빠지고 XRP는 들어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말은 즉 대장인 비트코인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점점 더 알트코인으로 분산되어 가면서 다양한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려고 노력하며 투자자들이 점점 더 XRP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매수세가 유입되면 당연히 자산의 상승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앞선 차트적인 흐름과 더불어 이런 투자자들의 자금적인 흐름 둘 다 XRP에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기분 좋게 체크하시고요. 다음으로 리플의 제일 핵심이 되는 소송에 대해서 체크해 볼게요. 소식 빠른 분들은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현재 구제 관련 브리핑 일정으로 SEC가 리플에게 원하는 벌금액으로 20억 달러를 요청했다고 관련 문서가 나왔어요. 일단 소송 일정은 한국 시간으로 오늘 리플과 SEC가 만나는 날인데, SEC가 제출한 구제책과 관련해서 어느 부분을 봉인할지 협의하기 위해서 만나는 거고, 이렇게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대중에게 리플에 대한 구제책이 공개가 되는 건데, 이 관련 벌금액은 먼저 공개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 20억 달러라는 돈이 하나로 하면 약 2조 6,8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에 대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벌금액 책정에 대해서 폭로할 것이다 라고 멘트를 전하는데, SEC의 이런 구제책에 대한 리플의 답변서는 4월 22일까지가 타임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 벌금액이 시장에서도 과하다고 분석되는 이유가 뭐냐면, 시장에서 수년간의 은행 기록이 사라지거나 수십 년간의 금과 은 시장에서 발생한 시세 조정 혐의 등등 굉장히 악질적인 사건에 대한 벌금액을 모두 더한다고 하더라도 SEC가 리플에게 제시한 벌금액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더불어 이런 사건들은 말 그대로 악질적인 사기에 관련이 돼 있지만, 리플 소송은 이런 사기에 관련된 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벌금액을 매긴 것이라 더욱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이 과도한 벌금 액정에 대해서 법원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20억 달러라는 벌금액 제시를 법원이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실제로는 훨씬 더 액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한 건 내일이 돼봐야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러한 구제 절차가 마무리가 돼가는 과정 속에 아직 마지막 합의에 대한 가능성도 아직 기대해 볼 수는 있고, 만약 리플에게 유리한 그대로 소송이 마무리가 된다면 추후 SEC가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미 대선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SEC도 쉽사리 항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거든요. 따라서 결과적으로 보면 법원은 합리적이지 않은 SEC의 벌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SEC가 추후 항소할 가능성도 낮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체크하시길 바라면서 금일 브리핑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보시면 이런 시장의 다양한 관점들에 대해 교류할 수 있는 소통방 링크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